예, SQL입니다. SQL에 대한 기본 개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럭처 쿼리 랭귀지죠. 어떤 질문, 데이터베이스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것을 질문을 했을 때, 명령어죠. 질문하는 명령어의 구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몇 번 얘기했습니다. 이런 테이블이 존재하면 내가 어떤 명령에서 이 테이블을 생성할 수도 있고, 여기서 어떤 내용을 추출할 수도 있고, 어떤 내용을 갱신할 수도 있고, 수정할 수도 있고, 삭제할 수 있는 이런 명령어들에 대한 실제 문법 구조가 바로 뭐예요? 바로 SQL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ANSI, ISO에서 표준화 단체죠. 선정한 관계 데이터의 표준 언어를 말하고요. 관계 해석과 관계 대서, 앞에서 배웠던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각각의 쓰는 명령 체계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초 아니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관계 대수나 관계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어떤 백과사전 혹은 문법서 혹은 법률과 같은 그런 내용이고, 거기서 우리가 필요한 내용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 것이 바로 SQL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의 뭐죠? DDL, 그다음에 조작은 뭐예요? DML, 제어는 DCL이라고 하죠. 예, 모두 갖추고 있다. 비절차식 언어이며 대화식 질의로 사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코볼, PL1, C, 파스칼에서 실제로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 C 언어라든지 PL1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프로그램이 있어요. 꼭 데이터베이스를 쓰지 않는 형태의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죠. 거기서 결합해서 바로 이 SQL이라는 명령을 쓸 수 있습니다. 그 문법에서 제공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SQL에서 사용되는 데이터의 종류는 기본 테이블이 있고요. 뷰 테이블이 있고 임시 테이블이 있는 겁니다. DDL에서 만들어진 테이블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테이블명으로 기록되게 되어 있다. 우리 회사에 직원이 있다. 그럼 직원을 실제로 처음으로 create라는 명령을 써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테이블을 우리는 기본 테이블이라고 해요. 뷰 테이블은 이 테이블 손상 가지 않도록 여기서 필요한 부분을 가상적으로 사용자가 편하게 만들 수 있는 테이블을 바로 뷰 테이블이라고 하는데, 그건 create view라는 명령을 써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기본 테이블이 있다고 하면 이 테이블은 절대 변경 수정이 돼서는 안 돼요. 물론 이제 주기적으로 바꿔야 되겠지만, 다시 말해서 일반 사용자나 일반 프로그램에서 이거를 실제로 DBMA가 아닌, 즉 관리자가 아닌 상태에서는 이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저 변경이 가능하다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은 사용자들은 여기서 추출해내는 임시 데이터, 임시 테이블을 만들 수 있거든요. 이건 얘네들이 소유한 거지.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부분을 복사해다가 자기가 쓰는 거예요. 이건 삭제도 상관없고 없어도 상관없단 말이죠. 그러나 이거는 변하지 않죠. 이런 테이블을 무슨 말해? 뷰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죠. 역시 DDL에서 만들어지면 create가 DDL 명령 중에 하나죠. 얘도 DDL 명령 중에 하나고, 만드는 기본 테이블에서 유도되는 가상 테이블이라는 거죠. 지금 이런 형태로 사용하는 것을 가상 테이블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템포럴이라고 하는 것은 처리 과정에서 DML에 의해서 만드는 테이블이 임시로 만들어낸 테이블이죠. 이거는 직접 생성하는 거죠. 자, 기본 테이블과 뷰 테이블은 뭘로? DDL이라고 하는 이러한 명령 가지고 만들어내지만 select라는 명령이 존재해요. select라는 명령은 어떤 내용을 추출해냅니다. 추출해줘. 내가 필요한 거에 대해서. 뭐냐, 어떤 회원이다. 회원 정보에 대해서 전화번호, 이름만 뽑아내겠다. 뽑아내는 어떤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메모리에. 요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바로 임시 테이블이라고 한다. 자, 기본 테이블과 뷰 테이블만 정확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SQL 사용되는 명령, 자료형의 종류를 보면 이거에 이제는 우리가 뭐 어떤 형태의 어떤 SQL도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뭐 이걸 다 보고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차이가 있고 하니까. 자, 비트라고 하는 것은 고정 길이 비트예요. 내가 어떤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서 비트 형태로 기억하고 싶어요. 고정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비트 해주고 4를 쓰면 여기 4비트만 딱 할당을 해주는 것이죠. 근데 앞에 bar를 썼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길이가 가변적이라는 거죠. 고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읽어냈던 비트가 만약에 4비트 안이라면 이것만 쓰면 되지만, 이게 4비트일지 만약에 8비트일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가변 비트를 써야 되는 거죠. 문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람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주소 같은 건 다 문자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고정 길이를 n개로 할당한다. 이런 얘기는 내가 만약에 코드 값을 이렇게 만들고 싶다. A1, A2, A3 두 자리만 만들고 싶어요. 이걸 기억할 수 있는 변수는 뭐가 되면 돼요? 고정 문자 열이 되면 되죠. 그래서 체랩타 에서 몇 바이트? 2바이트만 써주면 되지만 주소라든지 아니면 뭐 사람 이름도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 거의 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 글자지만 국제화 시대에서는 세 글자라면 고집할 수 없으니까 가변 기로 할당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bar, char 해주고 뭐 100이다 그러면 100바이트 안에서 그 확보가 된 거. 내가 100바이트를 선언했지만 들어온 게 두 문자면 두 문자만 확보해 주는 거. 아주 가변수 있고 메모를 전력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자료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정수형에는 이제 스몰 인트와 그 다음에 인트가 있어요. 우리 정수형을 기억하는 거죠. 기본 비트가 만약에 2바이트면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용량이 마이너스 2의 15승부터 2의 15승 마이너스 1까지를 기억할 수 있거든요. 이건 이제 자료 구조 때 또 전산기 그때 언급이 되는 얘기죠. 용량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요만큼 되는 용량에서 우리가 보통 국어 점수다. 이게 이제 얼마야? 값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럼 2바이트를 할당하는 과정에서 내가 만약에 점수만을 기억하는 기억 장소다. 그럼 여기는 이만큼 클 필요가 없잖아요. 한 바이트로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메모리를 전략하기 위해서. 뭐 우리가 실제로 초보자 입장에선 2바이트에서 한 바이트로 줄인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전문적인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이 메모리를 용량을 줄이는 것은 속도라든지 비용 절약의 최대의 관건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우리가 점수가 0점부터 100점 정도면 2바이트를 할당하지 않고 한 바이트만 할당한다는 의미로서 그냥 나누면 이건 4바이트죠? 그냥 놔두면 4바이트를 주는데 기종에 따라서 2바이트, 4바이트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용량이 크다. 2바이트만 잘라 쓰겠다 했을 때는 스몰 인트로 쓴다는 거예요. 플로우트는 실수형이고 더블형은 배정도 실수형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수형 같은 경우는 세 개로 공간을 나누죠. 부호비트, 가스부, 지수부, 가스부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세 개로 나눠지는데 이 용량을 4바이트로 할당을 받는 것이 플로트. 이걸 좀 더 커서 8개로 좀 더 정밀한 수치를 기억하고 싶다 그러면 더블로. 그다음 10진영은 DC말, 그래픽, 로컬 데이트 이런 것들은 사실상 문제가 좀 다뤄지기 어렵다. 하지만 대략 어느 정도는 뭐 체랩타가 뭐고, 플로트가 뭐고, 그다음 인트가 뭐고, 그다음에 데이트가 뭐고, 타임이 뭐고 이 정도는 좀 기억해 두실 필요는 있어요. 자, 그럼 명령어의 분류를 좀 해보죠. 이게 여러분한테 중요한 내용입니다. 책의 4번입니다. 자, 데이터 정의어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하드디스크에 존재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거기에 속해 있는 여러 개의 테이블들을 선언하고 생성하는 거죠. 이런 걸 다 생성하는 건 뭐라 그래? create 명령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무한히 존재할 수 있고 데이터베이스도 여러 개 선언할 수 있고 그럼 이걸 갖다가 생성을 해놓고 내가 필요에 따라 수정을 못하면 안 되니까 수정하는 건 뭐야? alter라고 하는 명령을 쓰고 그죠? 아 이거 필요 없어요 이제는 그럼 del이 아니라 drop이라고 하는 명령을 쓰고 이렇게 테이블을 생성하고 수정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지우고 이런 것들은 다 뭐야? 정의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만들어진 테이블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해낸다. 찾고 싶어요. select. 어떤 특별한 내용을 수정하고 싶어요. 본봉이 올랐어요. 나이가 많아졌어요. 주소가 바뀌었어요. 그럼 업데이트로 바꿔줘야죠.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어요. 새로운 학생이 들어왔어요. 그럼 인서트 써야 되죠. 필요 없는 정보가 있습니다. 필요 없는 행위 필요 없어요. 그러면 지워버리는 딜리트죠. 자, 이건 DML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분하셔야죠. 네. 다음 중 데이터 조작어가 아닌 건 뭐냐? 그럼 얘하고 얘하고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제어입니다. 우리가 생성하고 삭제하고 어떤 정보를 수정하고 검색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보안 조치라든지 어떤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언어를 우리는 GCL이라고 하는데 그랜트 사용자의 권한을 부여하는 거고 반대로 해제하는 건 리보크. 트랜잭션을 성공적으로 종료했을 땐 커밋 아니면 되돌려라 이거죠. 어떠한 명령 DB에 대한 정보를 수정하거나 삽입하거나 어떤 삭제할 수 있을 경우에 그 명령이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죠?
틀릴 수도 있잖아. 그럴 때 롤백이라는 걸 시켜서 원상복귀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명령어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명령어들은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다 존재하지만 이 데이터 제어 같은 거는 그 명령어나 형식이 그 SQL 즉 DBMS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요 세 가지를 잘 구분해 주시는 거 일단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세세한 명령은 다음에 계속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데이터 정의어입니다. 첫 번째.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DB 그거를 갖고 있는 여러 개의 테이블들을 생성하고 그죠? 테이블 생성하고 뭐 DB를 여러 개 생성할 수 있는 거죠. 테이블도 여러 개 생성할 수 있고 이런 테이블들을 생성하는 명령 이게 뭐예요? create라고 하는 명령은 대체 어떻게 생성하는지 그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은 어떻게 삭제하게 되는지 또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정을 하는지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기본 테이블이라고 하면 내가 각각의 100명, 200명의 사용자가 이 테이블을 실제로 갖다 쓰는 게 아니라 갖다 쓰게 되면 이 부분이 만약에 파괴가 되면 100명 모두한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사람이 변경을 하게 될 경우에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건들지 말고 이건 이제 DBA라고 하는 관리자에 의해서만 수정 관리하도록 하고 이 부분에 의해서 임시적으로 내가 가상 테이블을 복사하든지 아니면 추출해서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쓰는 그런 명령은 뭐라고요? 네, create view라는 명령을 써서 테이블을 만들어 쓰는 이런 형태의 명령을 다 조합해서 우리는 DD라고 합니다. 자, 그럼 DD의 명령 중에 첫 번째 바로 create 명령입니다. 명령 형식이죠. 그래서 이걸 다 써서 이거 하나하나 설명해서 문제를 줄 수도 있고요. 이 하나하나가 뭔지를 독립적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실제 나와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create 명령에서는 notNull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널 값을 허용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주키와 외키의 키로 나누죠. 이건 뭡니까? 자, 어떤 테이블이 존재해요. 이제 테이블을 만들어냈어요. 그런 어떤 특별한 항목에 대해서는 내가 만약에 학번이에요. 학번인데 학번 집어넣고 성명 집어넣고 그다음에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 여기는 절대 뭐야? 빈 곳을 허용하지 않겠다. 그러면 난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빈 값을 집어넣는다라면 집어넣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만약에 들어온 값이 없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0을 집어넣겠다. 이것이 이제 디폴트라고 하는 의미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주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이 각각의 투표를 구분할 수 있는 테이블을 항목, 이 행을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구분키 그걸 우리가 기본키로 잡고요. 이 기본키에서 관련된 관계되어 있는 릴레이션이 존재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교수 코드가 하나 있다. 그러면 학번 어떤 학생은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가 있고 총점이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교수 코드가 있다고 선생 코드가 있다 담임 코드가 있다 그러면 그 교수 코드에 대한 테이블이 또 존재하거든요. 그 교수 테이블의 코드 이것이 이 교수 테이블의 기본 키였을 때 이 기본 키와 연결시켜서 관계를 맺을 때 이걸 우리가 외래 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관계를 맺었을 때 이 관계되는 키와 이거에 대한 것은 어떤 개념이 될 수 있나요? 여기를 지울 수도 있고요. 지워지는 경우도 있고 여기가 지워질 수 있는 경우 수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 같이 연동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연동시킬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도 다 create 명령에서 부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연관시키는 것들은 어떤 거다? 이 두 개의 관계에서 외래키와 기본키에서 계속 연관시켜서 수행해라. 아니면 동작을 취소시켜라. not action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는다. 널로 바꿔줘라. 주어진 초기치로 바꿔줘라. 이러한 형태의 명령어가 있는데 이 두 개, 캐스케이드하고 릭스트릭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보죠. 지금 나와 있죠. 테이블을 생성했죠. 내가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생성합니다. 이 테이블의 명은 뭐야? 대여 테이블입니다. 이름을 부여했죠. 그 항목, 즉 속성들은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 여기에 기억할 속성들의 이름은 어떤 거다? 대여 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 대여 회원이 있고, 그 다음에 대여 번호가 있고, 쭉 더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대여 날짜, 그 다음에 대여 형태. 이렇게 접어놓고, 여기 대여 번호는 어떤 겁니까? 대여 번호는 절대 나흘이 들어와서 비어 있어서는 안 된다. 대여원 번호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 대여 날짜는 비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날 쓰지 않았으니까. 대여 형태도 비어 있지 않습니다. 스몰 인트인데 정수형으로 선언했는데 이것도 비어 있지 않다. 디폴트는 없죠.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기본적으로 초이값을 부여하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대여 형태가 숫자니까 아무것도 안 들어왔을 때 0을 값을 집어넣겠다 그러면 여기다가 디폴트 0 이렇게 써주면 바로 0 값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주키는 뭐로 잡았어요? 바로 대여 번호로 잡았습니다. 대여 번호 첫 번째 있는 거죠. 이걸 기본 키로 잡았고 각각의 행을 구분할 수 있는 속성 필드입니다. 그 다음에 대여 번호를 뭐예요? 대여 번호를 뭘로 잡았습니까? 외부 키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대여 번호는 따로 존재하는 테이블이 존재한다는 얘기고 여기 주키가 바로 뭐다? 대여 회원이다. 그러니까 대여 회원, 대여 회원이 여기 있죠? 예, 대여 번호군요. 대여 회원, 여기 대여 회원 여기 있죠? 예. 이걸 왜 이렇게로 잡은 거죠? 이걸 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있다는 얘기야? 대여 회원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그래, 그런데 업데이트라든지 딜리트를 했을 때 캐스케이드라는 건 같이 변경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값이 변경이 되면 여기도 영역을 마치고 여기서 변경이 되면 여기도 변경이 되는 그런 형태로 취하라는 얘기죠. 캐스케이드는. 체크는 대여 형태는 뭐밖에 안 들어온다. 1하고 도메인에 대해서 구정을 했죠. 체크 대여 형태는 맨 마지막이죠. 여기는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닌 뭐야? 1과 0이죠. 1과 2. 만약에 아까 디폴트에 1로 줬다 그러면 아무런 데이터가 들어오지 않으면 1이 들어와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서로 연관시켜서 이렇게 테이블을 형성시켜 놓은 겁니다. 이게 바로 크레이트예요. 자, 이거는 뷰죠. 뷰는 어떤 거라 그랬습니까? 뷰라고 하는 생성은 우리가 기본 테이블이 있으면 이걸 여러 사람, 100사람, 200사람 다 수정하고 변경하면 안 되니까 니네들이 갖다 써라. 복사해서. 그리고 거기서 수정을 하든 말대로 해라. 그러면 이걸 기반으로 해서 가상 테이블을 만들었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뷰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가상 테이블. 갱신하고 삽입하고 삭제 시에 많은 제약사항이 있다는 거 매우 중요하죠. 나중에 뷰 테이블 또 언급이 됩니다. 그때 좀 더 자세히 보고. 자, 그래서 뷰 테이블에 대한 예를 보면 회원 테이블로 회원 기본 테이블에서 얻어진 뷰 테이블 생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10대 회원 거기 중에 회원 번호 그 다음에 성명 전화번호를 뽑아서 어떤 거 나이가 조건이 들어와 있는 거죠. 셀렉트는 조금 이따 보겠지만 회원 번호 성명 전화번호 요걸 뽑아서 어디서부터 나이가 10살에서 20살 사이에 있는 회원을 뽑아서 그걸 가지고 뭘 만들어라? 가상 테이블을 만들어라 이거야. 그러니까 회원 번호 여기 회원이라고 하는 정도가 있잖아요. 회원이라는 기본 테이블이 있는 거야. 이걸 다 쓸 수 없어. 건드리면 안 돼. 어떤 특별한 100명 중에 한 명의 사용자가 여기서 뽑아내서 쓰고 싶은데 그 테이블은 뭐야? 10대 회원이란 테이블명을 주고 여기에서는 회원 번호와 성명만 전화번호만 여기서 뽑아가지고 내가 추출해서 쓰겠다. 여긴 건들지 말고 이걸 가지고 나는 내 프로그램이든 내가 원하는 정보를 사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뷰 테이블로 생성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인덱스죠. 인덱스라는 건 좀 더 빠르게 자주 검색되는 속성이나 기본 키 또는 외래키를 인덱스로 정의해주면 내부적으로 엄청난 빠른 속도를 가질 수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create 해주고 index라는 명령을 주고 세 개의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테이블명을 쓰고 그 다음에 ascending을 할 거냐 descending을 할 거냐 명령을 주는 거죠. 자, 인덱스를 주는데 id입니다. 회원 번호를 바로 클러스터로 해서 연결시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회원 번호 주민 속성에 따라 id라는 이름을 세 개를 생성한다. 그러니까 주민 번호에 해당되는 속성이 있겠죠. 얘를 갖다가 빨리 찾아갈 수 있는 인덱스를 하나 만들어라는 거죠. 차례, 목록
여러분 책 표지에 첫 번째 있는 목록처럼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복되지 않아야 되고 유니크 물리적 실제 데이터와 인덱스 일치시켜서 내림차순 정렬을 하니까 이 실제로 여기에 대한 내부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실제적인 주소가 존재하겠죠. 그거랑 서로 일치시켜야만 더 빠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명령을 주는 것이 바로 create index란 명령입니다. 자, alter라는 건 수정이죠. 수정하는 건 어떤 거다? add와 수정하고 삭제를 하는 겁니다. 자, 테이블을 생성을 했어요. create 명령 가지고. 아, 여기서 내가 필요한 부분이 더 있네. 그래서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어요. 그럼 alter 명령을 줍니다. 그러니까 alter 테이블. 이것이 만약에 회원이다 그러면 회원 테이블에서 변경하고자 속성이죠. add 해라 이거죠. add에서 뭐 학점이다. 학점을 추가하고 싶어요. 학점을 문자형으로 이렇게 추가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서 쓰는 명령이 add, 그 다음에 alter, 그 다음에 drop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예요? add는 추가하는 거고요. 아, 내가 필요 없다. 이미 만들어놨는데 괜히 만들었네 하면 지우고 싶어요. 그러면 뭐야? drop. 아, 타입이라든지 길이라든지 그 이름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alter란 명령을 사용한다. alter 안에 속성이 또 alter가 존재하는 겁니다. 명령이. 그렇죠? 자, 이해를 하는 방법 이해가 있죠? 기존의 테이블의 속성이 주소라는 게 없었어요. 거기다 주소가 이런 테이블이 있었는데 아, 주소를 빼먹었네. 주소를 추가하고 싶어요. 그 속성은 문자고 30바이트를 기억할 수 있는 속성을 추가하고 싶어요. 그죠? 알터 테이블, 회원 테이블에 추가해라. 그만큼. 그 다음에 널 허용된 경우는 난널로 바꾸고 싶어요. 난널을 빼먹었어. 처음에 생성할 때 난널을 빼먹었어. 그것은 성명이었다고요. 성명은 난널. 성명에 처음 생성할 때 난널 쓰지 않았어요. 아, 이 성명에 난널 써야 되겠네? 그럼 이렇게 수정하는 겁니다. 기본 키를 삭제하고 싶어요. 내가 기본 키를 갖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 회원이라는 것을 기본 키로부터 삭제하고 싶어요. 그러면 기본 키를 삭제하는 겁니다. 이때 맨 마지막에 캐스트에서 옵션을 붙여서 왜 이렇게 같이 삭제시켜주는 경우도 산재한다. 그러니까 역시 두 개의 테이블과 관계되었을 때 내가 여기서 기본 키가 삭제되었을 경우에 캐스케이드를 붙여서 얘가 삭제가 되면 얘도 같이 영향을 받도록 해주게끔 캐스케이드를 명령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드롭 명령이라는 건 삭제죠. 헷갈리는 건 딜리트와는 절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배우면 딜리트라고 하는 것은 테이블이 만들어졌어요. 틀이 만들어진 거죠. 이 틀을 아예 없애버리는 게 드롭이에요. 딜리트는 여기 있는 안의 내용을 싹 없애는 겁니다. 그러니까 껍데기는 존재해요. 딜리트는. 드롭은 아예 통째로 없애버리는 겁니다. 방을 만들어요. 거기 어떻게 채울 것이 틀을 만들어요. 이건 크리에이트죠. 이 방에서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빼버려요. 없애버리고 싶어요. 그럼 딜리트란 명령을 쓸 수 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뺄 수도 있지만 아니 집 자체를 다 없애버리고 싶어요? 그럼 드롭입니다. 구분 잘 하셔야 되죠. 자, 드롭 테이블명에서 캐스케이드와 리스트릭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드롭은 create 명령에 의해서 생성된 테이블이나 뷰나 인덱스를 제거하는 명령이죠. 캐스케이드는 다른 객체에서 이 테이블을 참조하고 있으면 참조하는 모든 삭제까지 같이 삭제시키는 겁니다. 자, 여기 테이블이라는 게 있고 A라는 테이블, B라는 테이블인데 이게 여러 연결되어 있습니다. 얘가 삭제되면 얘도 같이 지워라. 아시겠습니까? 그게 캐스케이드. 리스트릭트는 뭐야? 참조하고 있다면 취소해라. 아, 이거 큰일 났다. 아니야. 잘못한 거야. 취소해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주겠죠. 두 가지를 잘 기억하자. 자, 예를 들어 본 것을 보면 캐스케이드 이렇게 줬죠. 드롭 테이블 회원, 캐스케이드 좋습니다. 회원 테이블을 제거하는 명령으로 내가 만들어진 회원 테이블이 존재해요. 이걸 제거하고 싶어요. 그런데 연결된 부분이 있다. 외래키로 관계를 맺고 있는 거 있다 그러면 얘네들도 같이 제거해라. 이게 캐스케이드. 반대가 되면 리스틱이라고 하면 아니야 취소해라.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예, 데이터 조작어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테이블이 형성이 돼요. ddl이라는 명령을 가지고 그럼 여기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는 거, 검색하는 거,
이거는 뭘로 명령을 사용하냐면 select라는 걸 가지고 명령을 씁니다. select. 그 다음에 삽입하라. 어떤 삽입하라. 새롭게 추가한다는 것은 insert가 되는 거죠. 내가 어떤 그 회사의 직원들 중에 어떤 특별한 조건을 갖고 있는 직원을 뽑아내고 싶다. select. 그 다음에 새로운 직원을 추가하겠다. 삭제라는 것은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지워버리겠다. 그 다음에 갱신하겠다. 수정하겠다가 이제 업데이트죠. 이걸 우리를 뭐라 그래요? 이거를 업데이트. 이거를 바로 데이터 조작어. 자, 하나씩 살펴보죠. 그러면 자, 이 테이블이 다음과 같이 존재합니다. 회원 테이블이 이렇게 존재하죠. 속성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테이프는 테이프 번호가 이렇게 속성이 존재합니다. 대여 테이블이 나오죠. 그러면 회원 번호가 있죠. 이게 회원 번호는 여기 있는 거 존재하는 거고, 그렇죠? 테이프 날짜는 여기 존재하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서로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외래키의 관계를 갖고 있는 거죠. 그죠? 서로 연관이 되어 있잖아. 내가 T1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정보를 갖고 있는 거고, 또 N2라는 것은 이러한 정보를 갖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뭘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N2라고 하면 최희준이가 이만 전화번호 있고 나이가 이렇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테이프도 이렇게 정보 계속 추출해내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정보 테이블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자, select 명령어는 이건 무시해도 되고요. distance라고 하는 것은 중복 제거입니다. 똑같은 놈이 있으면 그거는 제거하라는 얘기죠. 중복을 제거하시오. 리스트를 주고요. 그 다음에 테이프, 리스트라는 것은 이제 속성명이잖아요. 내가 이 중에서 누구만 보고 싶다. 자, 봐야 되겠죠? 테이블명 주고 조건을 답니다. 조건을 주지 않으면 전 튜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전 튜플을. 조건이 되면 그룹은 그룹끼리 묶어서 그룹과 해병은 반드시 같이 사용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다음 오더 바이 속성 정렬하는 거죠. 정렬. 이거는 이제 오름차순 정렬이고 이건 내림차순 정렬이고 오름 내림은 어떤 것인지 알죠? 예, 그럼 뒤에 나오니까 그때 다시 보죠. 자, 어쨌든 사용하는 문법은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기본 형식을 보죠. 자, 이렇게 명령을 줬어요. 그러면 뭡니까 이게? from 회원 탭을 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회원 탭이잖아. 다 보여달라는 얘기입니다. 모두 다. 그러니까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대로 다 출력이 되는 그런 형태가 바로 요 명령이죠. 여기서 조건을 달 수 있고요. 여기다가 별표가 아니라 만약에 성명이나 콤마 만약에 나이를 써주면 성명과 얘만 출력이 되는 거, 얘는 출력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별표면 다 출력이 되는 거고. 회원 탭을 쓰고 where 조건 들어서 만약에 나이가 30세 이상이다 그러면 나이 30세 이상 이렇게 쓰면 30세 이상의 투표만 대상으로 성명과 나이를 추출해내는 그런 형태가 이제 기본 검색입니다. 자, 하나씩 보죠. 그러면 금방 했던 것처럼 어때요? 회원 테이블에서 성명과 전화번호만 뽑아내라. 맞죠? 뭐 이 정도는 이제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건 어떤 거예요? 테이프에서 등급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등급에다가 5를 곱해라야. 그러니까 여기에 등급에서 5를 곱해라. 그러니까 2에서 5 곱하니까 10 되고 15 되고 한 거죠? 쭉 곱해서 출력을 하라. 이런 얘기다. 연산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별표면 그냥 뭐야 다 보내주는 건데 등급만 하면 등급만 보여주는 건데 그거 보여줄 때 곱하기 5에서 보여달라. 그 다음에 select 기본 검색에 보면 이 count인데 distance라고 하는 테이프 번호의 from 데이터 테이프를 중복을 제거의 개수를 구하라는 겁니다. count라는 건 함수죠. 요 자체는 내가 직접 카운팅을 할 수도 있지만 카운팅이라고 하는 것은 그 튜플의 개수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테이프 번호 중에서 중복된 게 있느냐 중복을 제거해서 개수를 출력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여 테이블에서 이거 아니군요. 테이프가 아니군요. 대여 테이블을 여러분 보시면 데이 테이블 보세요. 여기 지금 없으니까 자 다시 올라가서 잘못 갖다 붙였어요. 제가 대여 테이블이 여기 있죠. 여기서 뭘 해라는 얘기죠? 테이프 번호에 중복된 걸 제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복한 게 T1, 그다음 T2, T3, T4, T5, T6 있고 T 있죠? 있죠? 중복도 있죠? 제거하고 제거하고 제거하니까 총 6개만 출력을 해달라는 그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이거 했고 이거. 테이프에서 합을 구하라는 거죠. 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다? 썸이라는 것은 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썸 함수를 쓴다는 것은 이쪽에 있는 등급의 합수를 다 구해라. 그래서 얼마가 돼요? 9가 되는 그런 형태다. 그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보여주고 이 테이블 하나 주고 값이 얼마나 이걸 찾는 문제가 아주 쉽게 낼 수 있는 문제겠죠. 그죠? 예. 평균도 있고 하나씩 다 살펴봅시다. 자, 평균을 구하라는 함수에 AVG 테이프에서 등급에 대한 평균을 구하라 그러면 다 더해서 다 했더니 아까 9가 나왔잖아요. 그걸 갖다 다섯으로 나오니까 1.5가 나왔나 봐요. 9 맞나요? 5에서 1, 4, 55 뭐야? 다시 다 더하면 얼마예요? 9가 맞죠. 9를 뭘로 나눠라? 평균으로 가니까 5개로 나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9를 5로 1로 나누니까 5가 되고 4가 남잖아요. 붙이면 40이죠. 5, 8이죠. 1.8이죠. 1.5로 되어 있네요. 널이 아닌 경우군요. 아, 이걸 빼먹었군요. 페어 조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1.8이 맞는데 조건이 들어왔으니까 날 아닌 거 얘를 제거하래요. 어떻게 됩니까? 6이 되는 거잖아. 그죠? 6을 5로 나누니까 6을 4로 나누니까 4가 되고 2가 나오니까 0이 되니까 점이 되니까 4, 5, 20에서 맞죠? 요거를 제가 못 봤습니다. 그래서 1.5 결과 맞는군요. 자, 맥스는 이제 가장 큰 값 찾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나이 중에서 가장 최대값을 구하라. 이 나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장 많은 애가 이준용이죠. 이중의 나이 값을 출력하라. 나이 중에 가장 큰 애 54. 나중에 가장 작은 애를 출력하라. 가장 작은 애 24의 값을 찍어라. 만약 여기서 어떤 개념 select min 나이 해주고 여기다가 이름 써주면 그 이준영의 이름이 찍히겠죠.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건 지정 검색이 이제 있는 거예요. 성명과 전화번호 나이를 대상으로 해라. 얘만 보여주는 거예요. 성명, 전화번호, 나이만 보여달라. 그렇죠? 그 중에 어떤 애들 나이가 30 이상인 애들만 다 30 이상이죠? 32 이상인 이동공 빼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조건이 두 개 들어오죠. 나이가 30이고 성명만 뽑아라 이거야. 다 필요 없고 성명만 뽑아라. 회원에서 어떤 애들 나이가 30과 39 사이에요. 네? 30이고 39 이하인 거는 이런 의미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해? 실제 쿼리 명령에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써서는 안 돼요. and라는 조건식을 써서 정확히 나이는 30 이상이고 39 이상 이하인 거니까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이런 의미지만 실제로 이렇게 써서는 안 되고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해야 한다. 그래서 박창성, 최희지만 나온 거죠. 조건 지정 검색에 또 특별한 경우도 있죠. in 1,3이라는 건 OI 개념이에요. 그래서 1,1이거나 3인 애들만 뽑아라. 누구? 제목과 등급. 제목과 등급 중에. 맞습니까? 그러니까 in이라는 것은 OI 개념이죠. 1 또는 3. 자, 날 너린 애들을 뽑아라 이거죠. 그러니까 from 너린 애를 즉 is not 하면 널이 아닌 애 되겠지만 is 널이니까 너린 애들 장르가 너린 애들을 뽑아라. 그러니까 비트만 뽑아내는 겁니다. 이름만 뽑으라 그랬으니까. 자, 조건 지정 검색 중에 이 like라는 명령이 나오죠. where 조건 중에 like라는 것은 유사한 거다 이거죠. 즉 2로 시작되는 애들 2로 시작되는 애들 다 보여달라니까 여기서 2로 시작된 이동국, 이준영 있잖아요. 이동국, 이준영 누구? 성명과 전화번호만 뽑아달라. 그 다음에 부속 질의가 있죠. 자, 셀렉트 가로 안에 들어와 있잖아. 이거는 뭡니까? 이 안에 먼저 찾아야 돼. 그러니까 대여 테이블에서 테이프가 T3인 애들 있겠죠. T3인 애들이 있어요. 그죠?
그 회원의 번호를 출력하라는 거죠. 테이프 T3이니까 어떤 걸 찾아야 됩니까? 테이프 번호. 여러분 책 다시 앞에 가셔서 대여 테이블 보세요. 밑에 있는 거. T3인 거. 확인해 볼까요? 같이. 시간이 걸려도. 자, T3에서 T3에 이거죠. T3에서 애들이 뭐야? N3, N4, N이죠. 134가 빌려갔잖아요. 맞습니까? 134 기억하세요? 134 여기 있네.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이거죠. 134잖아. 134라 해당되는 애들의 뭐 여기까지가 뭐야? 여기 나온 애들이 이거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이거죠. 134 있잖아. 1, 3, 4, N1, N3 이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같은 애들을 뽑아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N1 이동국, 그죠? 그 다음에 N3 이동국, 그 다음에 N4 박창선. 얘를 뽑는데 누구? 성명하고 전화번호만 뽑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요 밑에 부속된 명부에서 특별한 하나를 뽑아내기 뭐 할 때? 걔네들이 추출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이거는 여러 개 나올 수 있잖아. 한 개 나올 수도 있고, 두 개 나올 수도 있고, 뭐 100개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나온 것들의 대상으로 해서 또 추출해 달라는 거죠.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또 역시 부속질입니다. 테이프 번호가 T3, 그 다음에 대여의 테이프 번호가 회원 번호하고 대여 번호가 존재하겠죠. 그 같은 애들이면서 테이프가 T3인 애들을 추출해내겠죠. 그러니까 회원 테이블에 이건 회원 테이블 명이고 거기 속성명이에요. 회원 테이블 회원 번호하고 대여 테이블 회원 번호가 서로 일치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거 이시면서 테이프 번호가 T3인 애들을 뭐야? 그것이 만족하면 그 회원에 대한 성명을 뽑아라는 얘기입니다. exit는 제한적 의미로 표현되면서 셀렉트 분의 결과에 대해 참을 만족하면 거실을 되돌리게 되니까 이게 참이란 말이에요. 그죠? 있으니까 참이면 그놈을 뽑아 달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정렬이죠, 이거는. 자, 누굴 뽑으래? 이름, 전화번호, 나이를 뽑으래요. 이름, 전화번호, 나이, 성명으로 바꿔야 되겠네. 이거는 성명이고요. 자, 회원을 뽑는데 조건을 부였어요. 나이가 30인 애들, 30 이상. 얘는 아니죠. 4명이죠. 얘 제거하고. 그리고 얘네들 뽑는데 얘네들 그냥 뽑지 말고 자, 오드 바이 소트 하래요. 나이 순으로. 이건 무슨 순이죠? 오름차 순입니다. 나이가 적은 애가 위로 올라가래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잘 작은 애가 34 박정선이 맨 위로 올라왔죠. 그 다음에 35가 최희진이 두 번째 올라왔죠. 그 다음에 이동국이 43이고 이 중에 가장 많잖아요. 이렇게 정렬해서 보여달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만약 얘가 없었다면, 페어 조건이 없었다면 전체를 대상으로 정렬을 하는 것이고 조건이 붙었으니까 조건을 추출해낸 다음에 정렬을 시키는 겁니다. 정렬 검색이죠. 역시 어떤 겁니까? 오드바이 S 뭐예요? 자, 테이프 번호, 제목, 그 다음에 등급. 테이프 번호, 제목, 등급. 얘는 빠지는 거죠. 얘네를 대상으로 널이 있는 애들은 제거. 얘도 안 돼. 널이 있으니까 빼고. 그 다음에 그 애들 뭐야? 정렬을 하는데 먼저 등급 어디 갔어? 등급 순으로 정렬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동순위가 생길 수 있을 때 2차 키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2차 키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학교 다닐 때 국어 점수가 가장 높은 놈들이 100점이 5놈이 있어요. 그런데 걔네들 다 1등을 할 수가 없잖아. 국어 점수를 다시 기준으로 해서 2차 키를 주고 그 다음에 그것도 같은 놈이 3차 키를 줄 수 있죠. 그렇게 1차 키가 안 되면 2차 키. 1차 키가 종률일 경우에 쓰는 것이 2차 키란 말이에요. 2차 키는 이렇게 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같잖아요. 같을 때 누굴 위로 올릴 거냐? 오름차순인데 테이프 번호가 디센딩. 큰 놈을 위로 올려라. 만약에 어센딩 하면 T4와 T5가 바뀌겠죠? T3, T1. 그러니까 여기도 만약에 ASC를 썼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맨 위가 개성, 비천무가 들어올 거고 여기는 하늘, 땅, 넘버 3가 들어오겠죠. 맞습니까? 네.
자, 복스 테이블 검색이라는 게 있어요. 복스 테이블 검색이라는 거는, 자, 보세요. 회원 정보와 대여 전호. 이거죠. 회원 성명 같은. 회원의 성명과 회원의 전화번호를 회원과 대여해서 회원 테이블 두 개를 지정하는 거죠. 두 개를 지정해서 거기서 같은 놈, 그리고 테이프나 T3인 애들을 뽑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회원 테이블에 있는 것 중에서. 그러니까 두 개의 테이블, 지금 여기다 끌어올리지 못했지만, 여기에 회원 번호가 있겠죠. 회원의 회원 전화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 회원의 성명이 있잖아. 얘를 뽑는데, 두 개 중에 하나 뽑는데, 회원과 대여 테이블을 지정합니다. 얘 말고 회원 테이블과 대여 테이블이 또 있잖아요. 거기서 회원 번호와 여기 대여, 여기에 있는 번호와 서로 일치하면서 T3인 애들 뽑아라. 이렇게 뽑아내는 겁니다. 자, 그룹 지정이죠. 그룹 바입니다. 그룹 바이. 해빙은 안 썼죠? 그룹 바이하고 해빙은 짝이에요. 자, 그런데 그룹 바이 회원 번호별로 카운팅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대여 테이블이군요. 대여 테이블. 대여 테이블에서 카운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뭘로? 회원 번호로. 그러니까 N1, N2, N3, N4, N5가 있죠. 다시 한번 가야 되겠군요. 읽고 싶은 거예요. 어떤 거냐면 카운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요 N, 요거, 요놈이잖아요. 같은 애들이잖아. 얘는 몇 개야? 테이프 3개 빌려갔네? 얘는 2개 빌려갔네? 3개 빌려갔네? 3개 빌려갔네?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땐 뭐야? 그리핑을 시킨다는 얘기죠. 봤죠? 예, 다시 한번 보죠. 얘네들 회원 번호를 그리핑을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3명, 2명, 3명, 2명, 1명 있듯이 그리핑을 해서 그 카운팅을 회원 번호와 함께 보여달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룹 지정은 아주 잘 나오는 파트니까 여러분이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뭐 딴 것들도 뭐 같은 얘기지만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복스 테이블도 같은 맥락으로 보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 걸 계속 보죠. 이것도 그룹 맞죠? 자, 해빙이 나왔어요. 조건을 준 거잖아. 앞에서 나왔던 게 뭐야? 앞에서 나왔던 결과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또 추출하고 싶다는 거야. 그랬을 때 해빙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뭘 쓴 겁니까? 여기서 해빙을 준 거예요. 해빙. 해빙.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겠다. 여기서 카운트가, 요 카운트가 얘네들이 얼마? 3 이상이라 2 이상. 2를 넘는 애들. 그러니까 2는 안 되지? 얘하고 두 개를 뽑아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빙은 그룹을 썼을 때 반드시 같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두 놈이 나오죠. 두 놈이 나오는 형태. 자, 그 다음에 집합 연산자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관계 대수에서 유니온, 그죠? 인터섹션, 교집합, 합집합. 그러니까 요 회원번호 나이 35인 애들과 회원번호 대여에서 T1인 애들이 서로 관계가 있는 애들. 그러니까 여기 회원 테이블에서 회원 테이블과 대여 테이블이 있겠죠. 그 중에 나이가 35인 애들 뽑아냈을 거 아니야. 35는 나이 애들 뽑아내고 얘네들이죠. 나이가 35 이상 얘도 맞죠? 뽑아냅니다. 또 얘도 맞죠? 여기도 맞겠죠. 그래서 그 중에 누굴 뽑는 거야? 회원 번호를 뽑는 거죠. 회원 번호만. 얘는 다 필요 없고. 회원 번호. 그럼 대여 테이블도 회원 번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중에 T3이나 회원 번호도 있을 거 아니야. 걔네들을 서로 뭐 유니온 시킨 거야. 그러니까 요거 셀렉트면 알잖아. 요거 하고 한 명만 회원 번호 갖고 우리의 유니온이라고 하는 것과 이런 것들은 다 뭐야? 반드시 속성이 같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회원 번호 똑같잖아요. 속성이. 개수가. 만약에 여기서 회원 번호가 아니고 회원 번호, 콤마 성명 이러면 이건 연산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찾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 찾을 수 있잖아요. 그걸 그려서 시험에 나오면 유니온을 시켜라 이거죠. 합집합 했을 때 합집합의 결과를 뽑아내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서트
인터섹션의 인서트라고 하는 건 뭐야? 이건 교집합이에요. 그러니까 회원 테이블에 35인 애들이 있잖아요. T1 애들이 공통으로 존재하는 애들 있죠. 그게 N1밖에 없다 하면 이 N1만 찍는 거죠. 합집합은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중복된 거 한 번만 해주고. 자, 이건 나이가 있어요. 회원 테이블에 나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35 이상. 테이프 오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회원 번호, 회원 번호. 그죠? 마이너스는 건 백이죠. 차집합이죠. 차집합. 그러니까 회원 번호가 35인 애들 뽑아놓고, 그 다음에 T3인 애들 회원 번호 뽑아냈고, 여기 있는 것 중에 여기 있는 건 다 빼라 이거죠. 그것이 남아있는 게 N2, N5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셀렉트에서 차집합까지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림을 그려서 여기다 다 올려놓기가 힘들어서 참 올려놨는데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인서트입니다. 인서트라고 하는 것은 테이블에다가 어떤 내용을 추출하는 게 아니고 새롭게 내용을 삽입하는 거예요. 삽입하는 거. 물리적으로는 어디든 들어갑니다. 위치든. 그 위치와는 상관없습니다. 물리적 위치는 아무 곳이나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껴들 수도 있고 맨 끝에 붙을 수도 있고 중간에 낄 수도 있어요. 이게 삽입 명령이에요. 자, 그래서 명령을 보면 into 명령을 반드시 쓴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select는 뭘 써요? from을 쓰잖아요. 그죠? create table을 쓰고 update는 set이라는 명령을 씁니다. 같이 쓰는 이 전치사의 의미의 개념을 정확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테이블 명을 쓰고 속성을 씁니다. 이렇게 값을 쓰죠. 그죠? 그러니까 테이블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이 테이블명이 있다 A다 그러면 여기다 A라는 걸 써요. 그 다음에 속성명을 다 일일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 안 하면 전체 다를 의미하는 거고요. 지정 부분적으로 내가 지정할 수 있어요.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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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세 개만 지정하겠다. 그러면 값을 세 개를 써주는 거죠. 만약에 생략을 할 경우 이걸 생략을 할 경우에는 이거를 다 일일이 써줘야 됩니다. 타입에 맞춰서. 셀렉트 명령이라는 것은 골라가지고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보시죠. 자, 기본 테이블이 이렇게 존재해요. 이 정도에서 내가 회원번호, 성명, 전화번호만 집어넣겠다. 성명, 회원번호, 성명, 전화번호. 나이는 집어넣지 않겠다. 이런 의미죠.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이준영을 집어넣겠다. 회원번호. N7을 집어넣겠다는 거죠. 이동준을 집어넣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화번호 집어넣죠. 이거는 싱글 코테이션 썼다는 건 문자 타입이라는 얘기입니다. 다 문자잖아요. 이거 숫자니까 이거는 그냥 쓰면 되고 54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3개밖에 지정을 하지 않았으니까 널이 들어가면 널.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속성으로 삽입이 안 되는 경우는 널이 들어갑니다. 근데 얘를 갖다 어떻게 쓰고 그냥 이거를 다 쓰던가 어디까지 나이까지 쓰던가 그럼 맨 끝에 뭘 붙이면 돼요? 나이를 임의로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뭐 50이다 그러면 50. 그죠? 그런데 얘를 생략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 부분을 다 빼고 그냥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골라서 쓸 수 있는 건데 select 명령이 들어오죠? select가 여기까지 들어오잖아요. 자, 등록 테이블에서 날짜를 대신하는데 날짜를 지정해 주면 좋은데 그 날짜 중에 전화번호 이름하고 회원 아이디를 집어넣어서 여기다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회원번호 성명 집어넣겠죠. 근데 날짜를 어떻게 정했어? 비트웬을 써서 이 06년 5월 1일부터 06년 5월 30일 사이에 존재하는 애들 이 날짜를 뽑아가지고 그 날짜와 일치가 되는 애들을 등록시켜라. 등록 테이블에. 그러니까 날짜란 테이블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집어넣는데 여기다 집어넣는데 추가하는데 하나씩 집어넣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바로 등록 테이블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등록을 신나게 받아놓은 거죠. 회원들. 그 중에서 기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날짜 기간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날짜가 존재하는데 이 날짜가 어디? 요 사이에 존재하는 애들이 여러 명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놈이 요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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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놈이다 그러면 얘를 뽑아가지고 거기에 누구 회원 아이디와 이름과 전화번호를 추출해서 회원 아이디와 이름과 전화번호를 추출해서 그놈들을 어디로 집어넣어라? 여기다 쫙 갖다 붙여라. 이런 명태의 명령을 말하는 거예요.
예, 업데이트입니다. 테이블이 만들어졌어요. 이 테이블에 만들어지는 명령이 create죠. 어떤 특별한 속성의 전체를 바꾸거나 추가하거나 할 때는 alter죠. 그 다음에 전체를 다 제거하는 건 drop이죠. DML에서 어떤 내용을 추출하고 싶어요? select죠. 삽입하고 싶어요? insert예요. 수정하고 싶어요. 어떤 특정한 값을 수정할 수 싶어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혹은 전화번호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걸 찾아서 수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set이란 명령을 쓴다는 겁니다. 속성에서 값을 주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전화번호가 바뀐 거예요. 이준영의 전화번호가 이 번호에서 이 번호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주는 겁니까? 자, 업데이트 셋 회원 테이블에 들어옵니다. 셋 여기서 변경할 내용을 기입해요. 전화번호에 234-8765다. 문자 타입 어떤 조건 N5 N5에 이준용 즉 이걸 찾아서 여기에 이름을 바꿔라. 만약에 이름을 가져갈 수도 있는데 이름은 이준용이라는 사람이 여럿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등국처럼. 그러니까 여기다가 성명하고 이준용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지만 이름이 사실상 뭐예요? 동일한 이름이 있으니까 주키를 사용해야 되죠. 나이 갖고도 안 되죠? 이름 갖고도 아니죠? 그러니까 바로 주키를 사용해서 N5하고 이건 하나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전압을 바꿔라. 만약에 이걸 가지고 했을 때는 이동국을 찾아서 하라 그러면 똑같은 놈이 두 놈이 같이 바뀌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업데이트 셋 전화번호를 바꿔라. 회원번호. 회원번호가 누구라고? 자, 또 부속으로 들어갑니다. 대여 테이블의 테이프 번호가 T5인 회원에 그 회원이 원래는 T5가 되겠지만 이렇게 직접 지정하지 않고 바로 셀렉트로 찾아가지고 부속지를 줘서 그 해당되는 걸 수정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예, 이것이 바로 업데이트에서 사용되는 그런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테이블이 생성이 됐어요. 테이블이 있고 여기에 내용이 어떤 특별한 투표를 하나를 제거하고 싶어요. 전체를 다 제거하고 싶어요. 빼버리고 싶어요. 혹은 내용을 다 날리고 싶어요. 그랬을 때는 다 날리고 싶다는 건 delete. 여기 뭘 쓴다? 중요한 건 from을 쓴다는 거 잊지 마시고 테이블명이 회원이라고 하면 회원 delete from 써야 되죠. from 해서 그냥 쳐버리면 이 안에 내용이 싹 없어집니다. 드롭과 묘사할 수 있는데 드롭은 어떤 거예요? 이 자체를 틀까지 다 없애버리는 거고요. 딜리트는 그 안에 데이터만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식이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딜리트라고 하는 명령은 앞에서 여기다 집어넣지 않았군요. 자, 딜리트 명령을 주면 그 테이블이 존재해요. 여러분 책 보시고 저는 여기다 쓰면서 하겠습니다. 테이블명이 있겠죠? 그래서 딜리트 from 회원 테이블이죠. 회원 테이블 주고 where 조건을 준 겁니다. where를 안 주면 다 지워지는 거 어쨌든 where 성명이 어떻게 됩니까? 이동국을 지워라. 그러니까 이동국은 몇 명 있었어요 아까? 2명 있었잖아. 그러니까 2명이 다 지워지는 겁니다. 그죠? delete. 내가 만약에 나이가 40세 이상인 애들 지우고 싶다 그러면 나이 해주고 40 이상 이렇게 치면 그 애들만 골라서 다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다 생략이 되면 몽창 다 지우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 이해하기 보면 먼저 부속 재료가 들어오잖아요. 딜리트 명령하고 회원 번호 쭉 앞에 쓰고 회원 번호 하고 in을 쓰죠. in이 어떤 의미인지 알죠? 조건을 줍니다. 그럼 T2에 해당되는 애가 있겠죠. 그놈을 뽑아서 그놈의 회원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회원 번호를 제거해버리는 그런 형태가 바로 이해하기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